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역량 비행장치에 대한 비행 운용 이론, 항공기상, 항공법규까지 쭉 살펴봤고, 제가 밴드에 모의 시험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 번씩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모의 시험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항공기가 일정 고도에서 등속 비행 중일 때 조건으로 맞는 것은, 이것은 이제 평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정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속 비행 중이다 그러면 양력과 중력, 그 다음에 추력과 항력이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2번, 드론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서 이 카오에서 정의한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알파스라고 했죠. 알파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이제 P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휴전선 지역은 P518. 그 다음에 청와대 및 서울 일부 상공이 있고, 그건 P58이죠. 죄송해요. P73이죠. P73. 그 다음에 원자력 지역, 원전 지역을 우리가 P61부터 65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원자력 연구소까지 P61부터 P65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3번 비행 공역은 금지구역이 아니고 우리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온과 기압 간 상관관계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압하고 저기압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손가락을,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내리느냐 따라서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을 설명하면서 방향도, 이 바람이 부는 방향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가 팽창하고 기압이 낮아지죠. 공기가 팽창하면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렇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수축되면 공기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기압이 될 겁니다. 3번은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4번을 한번 볼까요?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기압은 높아질까요? 아니죠.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공기가 팽창한다는 것이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죠. 밀도가 높을수록 고기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온도에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에 설명하는 구동 형태에 해당되는 무인 항공기는 무엇인가? 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즉, 멀티콥터, 프로펠러도 있고 또 고속으로 가능하니까 고정익 엔진도 갖고 있는 틸트로터, 하이브리드 형태의 틸트로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운용하고 조정이 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번에 항공기 에어포일에서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직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에어포일은 날개죠, 날개. 그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12선이라고 합니다. 12선, 코드라인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7번, 유체의 흐름이 정상적일 때 베르누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베르누이 법칙 설명할 때 제가 A4 용지 2장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속도가 느리다가 빠른 쪽으로 지나가더라도 그 빠른 쪽하고 느린 쪽의 에너지의 합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라는 것은 압력하고 속도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속도는 다른 말로 동압이라고 합니다. 동압. 다른 표현으로 움직이는 압력이라고 해서 동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맞죠. 정압과 동압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자, 유체의 속도가 높아지면 동압은 증가하죠. 속도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유체의 동압은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우리가 수식을 외워야 하는데, 우리가 수식을 잘 외우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보류를 해두고 4번 한번 볼까요? 유체의 속도가 높아지면 정압은 감소한다. 자, 우리가 속도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정압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게 됩니다. 1번, 2번, 4번은 맞기 때문에. 자, 기체의 동압은 공기 밀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까지는 맞는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이 되겠고, 8번 항공기 착빙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항공기 표면의 온도가 0도씨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먼저 착빙이라는 것은 기체가 날아갈 때 공기 중에 있는 과냉각수가 기체에 붙어 가지고 얼음 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착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착빙이 되려고 하면 항공기 표면 온도가 0도씨 이하여야 되고, 또 날개면에서 착빙이 발생하게 되면 공기 흐름을 변화시켜서 양력 감소, 항력 증가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늘 상공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 프로펠러에 착빙이 생기면 속도 감소와 프로펠러 진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9번에 멀티콥터 기체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폴리머 리포 배터리의 취급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장기간 보관 시에 100% 완충하여 보관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장기간 보관할 때는 약 한 45에서 55%, 한 60%까지 그 사이에 그 사이 정도로 충전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드론을 사게 되면 완충 상태가 아니에요. 충전이 한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기체 드론을 사게 되면 먼저 완충을 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40% 용량이 남았을 때 재충전해도 상관이 없고, 충전 시에는 셀 밸런싱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멀티셀일 경우에 3셀, 4셀, 또 6셀짜리 이렇게 있는데 각각 셀마다 밸런싱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에서. 자, 4번 리포 배터리의 셀당 적정 전압은 3.7V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쿼드콥터에서 한시 방향의 모터를 M1이라고 할 때 이제 M1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M2, M3, M4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기체를 우회전하기 위한 모터 동작은, 자, 기체가 우회전한다는 얘기는 프로펠러는 좌회전해야 되겠죠. 좌회전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가 속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 즉 CCW로 도는 모터가 속도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3번에 M1하고 M3가 속도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M2, M4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드론에 작용하는 4가지 힘 중에서 전후 좌우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추력이죠. 추력. 자, 12번 드론에 미치는 역학적 요소로서 양력과 항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상 0에서 15도를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우리 배운 게 제 자료에서는 이제 그 받음각하고 치부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받음각이 바로 12번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받음각. 그 다음 치부각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항공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항공기 날개하고 항공기 기체가 수직으로 이루는 각도를 치부각 또는 다른 말로 피치각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안개의 발생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기의 승층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가 좀 추워야 돼요. 추워야 이 물방울이 그 공기와 수증기가 이 지상에 맺히게 됩니다. 복사했다가 올라오면서 공기가 수증기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추운 날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하고 부유물질이 충분히 있을 때 안개가 잘 발생이 된다. 4번이 틀린 답이겠죠. 바람이 불면은 안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14번에 강수 현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강수 현상은 공중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얼음 덩어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수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안개는 강수 현상이 아니죠. 자, 15번 날개의 밑면에 생기는 높은 압력과 날개의 윗면에 생기는 낮은 압력 간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은 무슨 법칙인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베르누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 유체의 흐름,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압력차가 발생하고 그 압력차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누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번에 비행체가 임계 받음각을 초과해서 공기의 저항이 커짐으로써 속도를 상실하는 현상을 우리가 실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속. 그래서 나사 연구에 의하면 한 18.4도 이상 받음각이 커지면 실속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17번에 표준 대기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요? 1013 헥토파스칼 맞죠? 그 다음 760mm Hg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압 표준 대기는 온도가 15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맞는 답이고요. 4번에 밀리바를 표현해도 이 헥토파스칼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1013 밀리바. 이게 이제 표준 대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겠죠. 틀린 문항이 되겠죠. 자, 18번에 멀티콥터의 모터가 프로펠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프로펠러에 연결된 기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죠. 회전력이 프로펠러하고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작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면 효과는 기체가 또는 멀티콥터가 이제 착륙을 할 때 지상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쿠션처럼 어떤 공기에 저항하는 힘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을 지변 효과, 그라운드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프로펠러 직경 길이의 1배 미만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직경의 2분의 1 높이에서 효과가 증대된다.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등 평탄한 지형보다는 잔디 등에서 효과가 증대되는 게 아니죠. 잔디 자체가 어떤 공기층을 말하자면 빨아들이는, 섭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면 효과는 잔디가 있는 데서는 효과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평탄한 지역에서 이 반발력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면 효과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드론이 지면에 가까워질 때 공기의 하향 흐름이 지면과 부딪히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하고, 지면 효과로 인해서 기체의 하드 랜딩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드론에는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 센서를 달아놨어요. 거의 모든 드론이. 그래서 일정 지면하고 일정 높이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FC에서 멈추게 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멈췄다가 천천히 소프트 랜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0도씨 이하 온도에서 응축되거나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물방울을 과냉각수라고 한다 그랬죠. 2번이 되겠고요. 항공기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자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안정성이 있고 조종성이 있어요. 조종성은 어쨌든 드론을 우리 조종자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조종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되면 거꾸로 기체 자체가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일정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각 운동 없이 날고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트림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 조종성은 인위적으로 항공기에 가속력을 주는 행위이며 안정성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맞고, 항공기의 세 축의 평형을 이루는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점 위치는 항공기 구조마다 다 다릅니다. 무게중심점이 모든 항공기에 같을 리가 없죠.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드론에 미치는 유해 항력 중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공기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은 무엇인가? 이건 답은 형상 항력입니다. 제가 네 가지 힘 할 때 항력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는 있지만 항력의 종류, 외력하고 항력의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양력, 추력, 중력, 항력, 그래서 항력은 어떤 거다라는 것까지 설명했고, 항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유해 항력 중에서 공기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을 우리가 형상 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계절풍은 따로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가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햇빛을 받았을 때 빨리 데워지고 빨리 데워지는 쪽이 공기가 팽창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을 하면 저기압이 되는 것이죠. 저기압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육지하고 바다가 있을 때는 육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자면 여름에 햇빛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래서 대륙이 훨씬 더 빨리 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륙의 공기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니까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겠죠. 그렇죠? 여름에는 그래서 해풍이 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고요. 겨울에는 반대가 되겠죠. 겨울에는 대륙이 빨리 식어서 고기압이 되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불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이제 그 설명인데요. 대륙이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냉각되는 특징으로 발생한다.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로 인한 기압차에 의해 발생한다. 자, 우리 원리를 생각하면 계절풍, 그 다음에 해륙풍, 상곡풍, 그 세 가지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항공 공고문은 무엇인가? 항공 종사자들이 적시에 알아야 할 항공 업무, 시설, 절차 등의 변경에 관한 정보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노탐입니다. 노탐. 항공고시고 3개월 이내로 전 공항 항공 종사자한테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자, 25번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전선은 한랭전선이죠. 찬 기단이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찬 기단이 움직여서 따뜻한 기단하고 부딪혔는데 무게가 무거우니까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전선이 한랭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초경량 비행장치 중 안정성 인정 대상이 아닌 것은 조금 당황하기 쉬운데 우리가 멀티콥터의 안정성 인정 대상만 알고 있으면 돼요. 25km를 초과하는 무인 멀티콥터는 안정성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25km 이하 무인 멀티콥터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27번 대개 열운동은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열운동 중에서 수직 방향의 유체운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은 대류죠. 대류. 자, 복사는 뭐예요? 태양열이 지표면에 부딪혀서 방사하는 것, 이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는 것을 복사라고 했고, 이류는 대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무 같은 경우는 이류에 의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전도는 2개의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을 때 열을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을 빼앗기는 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28번 대기권을 지상에서부터 높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맨 먼저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9번 대류권에서의 기온 감류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이게 어떤 데는 이 피트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트 단위로 할 때는 1000피트당 마이너스 2도씨가 됩니다. 2도씨. 킬로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kg당 마이너스 6.5도씨라고 그랬죠. 그게 대류권에서의 기온 감률이 됩니다.
자, 지구 자전에 의해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 힘을 받게 되며 이 힘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의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죠. 이 힘은 무엇인가? 전향력입니다. 전향력. 자, 고기압의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대륙권 계면은 온도 감소가 거의 없는 구간으로 채택이류, 네오등이 발생한다. 기상현상의 가장 중요한 대륙권의 높이는 극지방에서 가장 높고 적도지방에서 가장 낮다. 조금 헷갈리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안 살펴본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성층권은 지상 약 50km까지 존재하며 오로라 등이 나타난다. 오로라하고 유성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무슨 권인가요? 열권이죠, 열권.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열권은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는 전리층도 포함하고 있고 80km 이상인데 여기서 오로라라든지 유성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대륙권의 높이는 극지방에서 가장 높고 적도지방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 3번이 올바르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을 금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8시에서 05시까지 비행 금지가 아니고 1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입니다. 시간은 계절마다 바뀌니까 1몰 일출 시간이 바뀌니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해서도 안 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계 비행을 해야 된다. 자, 무인항공기의 구동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고정익은 어떻게 돼요? 비행 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넓은 비행 영역과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회전익은 호버링과 후진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회전익은 축전지 전원 사용으로 항공성에 제한이 있다. 맞는 얘기고, 고정익은 무인항공의 저고도 및 저속 비행의 강점이 있으면 날씨 영향, 이게 아니겠죠, 그죠? 고도가 높다든지 고속 비행의 강점이 있죠. 자, 4번이고요. 34번에 멀티콥터의 구성품 중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는 뭘까요? 자,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서, 물론 FC가 그런 제어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모터하고 FC 사이에 있는 변속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35번 해수면에서 온도가 20도씨라고 가정했을 때 지상 10km 상공에서 온도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기온 감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상 10km 상공이면 우리가 1km당 마이너스 6.5도니까 10km면 마이너스 65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0도에서 65도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5도가 답이 될 겁니다. 자, 36번 에어포일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날개가 두껍다라는 얘기는 날개 밑면하고 위쪽 면하고 그만큼 속도 차가 크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 속도 차가 크다는 얘기는 압력 차도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양력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여기 정답이 써져 있네요. 자, 대칭형 에어포일은 비대칭형보다 양력을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대칭형이 양력을 더 크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비대칭형 에어포일은 시위선을 중심으로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다른 형태이다. 우리가 이제 시위선이 있고 평균 캠버선이 있었잖아요. 대칭형이라는 것은 윗캠버와 아랫캠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항공기 구조는 비대칭형 에어포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날개 윗면은 공기 흐름이 빠르고 아랫면은 공기 흐름이 늦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37번. 해륙풍 중 해풍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고기압 저기압 원리 한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풍은 뭡니까?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해륙풍. 야간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이게 틀린 답이네요. 37번에. 그렇죠. 주간에 육지보다 바다에서 고기압이 돼가지고 육지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다. 야간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이 해풍은 사실 문제가 조금 이상하죠. 해륙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야 되는데, 해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거는 내용은 맞는데 이거는 육풍이죠. 육풍. 위에 2번은 해풍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풍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이것도 육풍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것 같은데, 해륙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야 1번이 틀린다. 제가 의도를 그렇게 했는데 조금 문제를 잘못 냈네요. 자, 주간에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돼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해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38번.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미치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건기의 원인이 되는 기단은 무엇인가? 뭔가요? 자, 초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1번. 북태평양은 여름이죠. 양쯔강은 봄, 가을, 시베리아는 겨울. 그렇기 때문에 늦봄,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처크의 기단이 됩니다. 자, 39번. 저기압의 특성에 관한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리죠.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눈비가 생성된다.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죠.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3번. 열대 해상에서 발생되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맞는 얘기고, 저기압에서 바람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다음 기관 중 비행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딘가? 우리가 관제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각 지방 항공청입니다. 각 지방 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정성 시험하는 데죠. 그래서 비행 승인은 각 지방 항공청에서 담당을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